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기름값이 폭등한 이때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에 파격적인 대우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모하메드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알 무바락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급선을 통해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우리나라 국적선 6척을 통해 추가 1,200만 배럴을 공급해 총 1,800만 배럴을 선적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은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급받은 600만 배럴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에너지 분야 합의는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은 단기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수급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MOU 체결에 합의하였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하메드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아직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앞으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양국 전담 인사인 저와 칼둔 행정청장 간의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중동 상황 발생 일주일 차였던 3월 6일부터 UAE 측은 영공 폐쇄를 즉각 해제하고 UAE 국적 항공사가 두바이와 아부다비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 운항을 재개해 왔었습니다. 특히 3월 8일에는 에티하드 항공 전세기가 편성되는 등 신속한 귀국 지원을 통해 UAE에 머물고 계시던 단기 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약 3,000명이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UAE 양국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UAE의 회복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동 상황이 정상화되면 양국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데 양국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지는 UAE였고 저희가 APEC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양국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가져왔던 것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에 총 650억 불에 해당되는 투자를 서로 합의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성과들이 겹겹이 쌓여서 배경이 된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한 3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쟁인 상황에 특사를 보내준 대한민국과 또 그것을 함께 해온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표현한 거 보면 이런 배경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 공급 루트에 대한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중동 지역은 전쟁 중이고요. 어떻게 공급되는지가 타겟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무엇보다도 UAE 당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또 행정청장 모두가 똑같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지켜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방어 무기, 소위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답변 드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원유 수급이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지난번 한라인, 저랑 칼둔 행정청장의 한라인으로 600만 배럴이 결정난 것과 무관하게 많은 나라들이 요청하고 있고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고 여러 경로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방 UAE를 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원유 수급에 대해서는 전쟁이 좀 정리가 되면 언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나 중동 지역 전체에다가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그것은 장기적인 수급입니다만 현재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제가 가본 걸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포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나라한테 장기적인 수급 전망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의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을 UAE가 전격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방위산업은 이전에 제가 귀국했을 때 650억 불에 대한 이야기로 대신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두바이로 출발했는데 두바이 공항이 폐쇄돼서 대체공항 찾아서 도착을 했고요. 대체공항에 도착해서는 비행기 안에서 5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발할 때는 비행기편이 전날 있었던 드론 공격으로 비행편이 취소돼서 두바이 공항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아부다비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으로 오는 직항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돌아 들어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거의 무박 4일로 다녀왔습니다. 지금 원유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적어도 원유가 공급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 공급인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지금 하루에도 원유를 수급받으려고 하는 많은 나라들의 많은 배들이 그 근처에 있습니다만 한국을 우선시한다는 말씀으로 그 질문에 답변을 대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과 또 이 전쟁의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얼마의 양을 하겠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었고 또 우리가 뉴스로 보는 게 훨씬 더 빠른 속도다,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20일 정도 배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맞는 표현이고요. 지금 거기에 한국 배, 아까 말씀드린 세 척은 자국의 배를 통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도 지금 그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모이고 있고 이미 가 있는 배도 있었습니다. 그 배들을 다 원유를 수급하겠다는 뜻이고요. 수입할 수 있게 돕겠다라고 UAE가 밝힌 것입니다. 다만 매일 제가 도착한 아침에도 어떤 원유를 공급하는 데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복구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저희가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상대국에서도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복구되자마자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도착을 오전에 했는데요. 오전 10시 반에도 그 일정 항구가 타격을 받아서 그걸 수리해야 되고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 정도를 분석하고 해야 되고 두바이 공항이 폐쇄된 것도 두바이 공항에 원유를 넣는 탱크를 공격해서 폐쇄됐던 겁니다. 활주로가 폐쇄됐던 것보다도. 그래서 기름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을 언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가장 우선 복구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복구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몇 주가 걸리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시간을 말하는 게 좀 적절치는 않은데 수일 내에 복구가 되는 대로 바로 실어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랑 뭘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중간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게 아마 그 술탄 알 자베르 첨단산업부 장관이 아부다비 국영회사 CEO를 겸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UAE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영회사를 장관이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유를 공급하는 총책임자이면서 동시에 장관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분야는 저희가 추경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 추경의 논의 끝에 결과들이 좀 여러분들께 보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중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오늘 이렇게 진행돼서 보고 드릴 게 별로 딱히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외교를 숫자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라 부릅니다. 모두가 문을 닫고 퇴로를 차단할 때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먼저 길을 열어준 나라.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은 단숨이 기름 1,800만 배럴의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가진 국제적 위상을 증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 빛나는 저력,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방이 먼저 손 내미는 나라. 우리는 지금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